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임명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즉각 오물 탄핵이라며 북한이 오물 풍선 보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3일째인 오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6표, 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대통령실은 사퇴 대신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탄핵 소추, 자진 사퇴의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며 야당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 이 위원장은 허리디스크 입원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민주당은 하루 전 이 위원장의 모습을 띄우며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아침 8시 23분 출근하면서 굿모닝, 표정 아주 좋죠. 저런 분이 갑자기 아프다는 거 누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겠어요.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상태에 대한 판단은 의사가 내리는 거예요. 대통령 임명장관할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픔을 무릅쓰고 바를 수 있는 거지. 과방위는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6일 과천 방통위에서 현장 검증을, 9일엔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크게 하락했는데 이 여파로 우리 증시도 3% 넘게 급락했습니다. 4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는데 일본 증시도 6% 가까이 폭락하는 등 세계 곳곳이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65% 내린 2676.19로 장을 마쳤습니다. 2700선이 무너진 건 2달 만입니다. 코스닥도 4.2% 급락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 낙폭이 컸는데 SK 하이닉스는 10.4% 폭락하며 2008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도 4% 넘게 내리며 8만 원이 깨졌습니다. 다른 아시아권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니케이는 6% 가까이 폭락했는데 일본 증시 역사상 두 번째 낙폭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불안이 전 세계로 확산한 결과입니다. 밤사이 미국 제조업과 고용 지표가 한꺼번에 예상치를 밑돌면서 투자자 심리가 얼어붙은 겁니다. 이틀 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도 The economy is moving closer to the point at which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our policy rate. If that test is met, a reduction in our policy rate could be on the tabl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in September. 시장에선 이미 대처가 늦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당장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고용 보고서가 앞으로 증시 향방을 가를 걸로 보입니다. 오늘 나올 고용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감원으로 해서 해고가 늘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때는 조금 더 경기가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는 9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도 관심인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병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전공의가 1% 수준, 극소수에 그쳤는데 이들에 대한 다른 전공의들의 비난과 신상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선 이들을 부역자라고 낙인 찍고 가족까지 거론하는 게시글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집단 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A씨.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의 수련병원과 이름, 출신 학교까지 고스란히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성자들은 바퀴벌레라는 표현부터 심한 욕설, 가족 관계까지 올리며 비난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역자들을 기억하겠다라며 빨간 딱지처럼 평생 달고 다녀보라고도 했습니다.
또 최근 하반기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에 대한 신상 털기도 이어졌습니다. 가을턴 신입 만나면 괴롭힐 자신 있다는 글엔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피해 전공의들은 이런 집단 낙인 찍기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겠다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까지 받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 전공의는 인격 모독이 더 심해져 복귀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동료들이 많다며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겠다곤 하지만 실제로 달라지는 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전공의 일부는 결국 최근 경찰을 찾아 일부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최모 씨와 사이버레커 유튜버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특히 사이버레커들에게 쯔양을 음해하는 제보를 했던 변호사 최 씨는 쯔양에게서 방송 수익을 가로채기 위해 전 남자친구와 상의하는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유튜버 쯔양이 어젯밤 마지막 해명이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최모 씨가 사이버 레커들에게 유포한 탈세, 임신 중절 수술 의혹 등을 설명한 겁니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 이모 씨가 수익 대부분을 뺏어가 세금 문제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최 씨와 이 씨 사이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수익 배분 합의서라는 거잖아. 도장 날인된 게 두부 다 저한테 있어요. 아, 두부 다? 네. 그랬네. 이제 제가 행정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제가 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보관을 해놓거든요. 파세야 되잖아. 찌양이 합의서를 근거로 수익 배분을 요구할 경우 대응 방안도 자문합니다. 문서가 있었다라는 거 주장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그거는 그렇게 합의했다, 문서가 있다 그러면은 아니 무슨 그런 거 안 했다. 우리는 부인하고 문서 없애버리고 부인해버리고. 찌양은 이 씨의 성적 학대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해 어쩔 수 없이 중절 수술을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찌양이 신고를 못할 거란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가 강간당했다고 진술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지가 파는데 하겠어요? 검찰은 최 씨가 이 씨의 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하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